스릴러 퀸 염정아 씨, 그리고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대체 불가한 충무로 대세 배우 박혁권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혁권 씨와 염정아 씨 그리고 허정 감독님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 의상으로 영화 아주 잘 어울리는 세 분 안녕하세요. 뒤에 마이크 있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합 정말 충무로의 최고의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장산범을 통해서 만나셨는데요. 제 옆에 있는 우리 박혁권 씨부터 인사와 함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역할 소개. 네, 안녕하세요. 장산범에서 민호 역할 맡은 박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산범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여자 희연 역을 연기한 염정아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장산범 연출하는 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오늘 설레기도 하시고 그리고 긴장도 되실 텐데 또 영화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저희도 굉장히 설렙니다. 장산범의 주역분들 인사만 지금 함께 드렸는데도 이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산범 굉장히 신선한 소재입니다. 과연 우리 감독님께서는 왜 이 소재로 영화를 만드셨는지 참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좀 빨리 파헤쳐보고 싶은데요. 우리 허정 감독님께서 왜 굳이 장산범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셨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와, 예고편을 조금만 짧게 만들어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 대단합니다, 진짜. 자, 왜 장산범이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 좀 여쭐게요, 감독님. 사실 장산범이라는 네. 이렇게 장산범이라는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재미를 느꼈던 부분은 그 소리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이렇게 좀 소리로 홀린다라는 설정이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소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영화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런 장산범의 이야기를 듣고 좀 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사람을 홀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끌리신 거군요. 예. 근데 감독님 이 영화 이 장산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검은 고양이부터 압박의 단, 전래동화 햇님 달랭까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들이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소리와 관련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좀 많이 이제 저도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봤는데 사실 그런 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부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압박이담 이런 건 사실 그냥 인터넷에 이제 좀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어떤 무서운 소리가 들려서 애기가 깜깜한 밤에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빠 방에 가가지고 이제 아빠랑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밖에서 누구랑 얘기 나누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익숙한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딴 사람이 내고 있었다 혹은 딴 존재가 내고 있었다라는 데 생기는 어떤 서스펜스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햇님 달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호랑이가 이제 엄마 흉내를 내서 밖에서 목소리로 이제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런 설정들이 사실 현대뿐만 아니고 사실 예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설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잘 살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검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안에서 벽 안에서 이제 시체와 같이 묻어있던 고양이가 이제 소리를 낼 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런 소리만으로 죄책감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나온다는 게 이 소리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중점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영화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쩜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시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맑게 했네. 역시 우리 감독님 프로 괴담러 스릴러 텔러다운 면모를 지금 이 대답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의 이야기도 참 궁금해요. 두 분은 과연 어떤 매력 때문에 이 장산범을 선택을 하셨는지, 특히나 우리 그 염정아 씨는 14년 만에 스릴러로 돌아오셨는데 네. 어떤 매력에 끌리셨나요? 일단 그 감독님의 전작인 숨바꼭질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제의를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책을 읽었는데 그 이야기의 탄탄함, 예, 스토리의 탄탄함에 일단 매력을 느꼈고, 저한테 주셨던 역할, 희연이라는 역할의 그 감정선이 저한테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좀 욕심이 났었죠. 또 엄마로서도 그렇고 네, 네. 그야말로 마음으로 읽으신 거네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그렇죠. 예, 마음으로 읽었네요. 아, 멋집니다, 진짜. 그 장화홍련과는 또 다른 사실 엄마 역할이잖아요. 이번 장산범에서는. 아,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이? 장화홍련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계모였는데, 예민하고 아이들한테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희연이란 역할은 그냥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엄마예요.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다정한. 예, 그래서 완전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했습니다. 14년 만에 어떤 엄마가 됐는지 저희가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굉장히 달라진 염정아 씨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충무로의 최고의 대세 배우로 손꼽히고 있는 박혁권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연 계기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점에 끌렸는지. 예, 저는 시나리오를 눈으로 봤고요. 마음으로 안 보셨군요. 예,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일단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되게 궁금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영상이랑 사운드랑 이렇게 합쳐지고 그 전작이 엄청 꼼꼼한 영화였는데 감독님의 그 꼼꼼함이 더해지면 이 영화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상상을 하게 예, 되네. 되게 너무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우리 박혁권 씨의 호기심을 100% 발휘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도 궁금해요. 사실 지금 예고편 보시고 나서 굉장히 기대 더 되실 것 같아요. 예, 보고 싶은데요, 영화. 자, 관객들도 지금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 사실 두 분이야 뭐 자타 공인하는 최고의 배우분들이지만 이 장산범에 캐스팅한 이유. 우선 그 염정아 선배님은 이제 희연 역할이 사실 어떤 큰 사건 이후에 되게 상실감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좀 강렬하게 보여줘야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슬픔도 있고 어떤 불안감, 공포 그런 것들을 좀 강렬하게 표현하면서도 관객들이 좀 보면서 같이 이입하면서 따라갈 수 있으려면 되게 연기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배우분들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선배님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혁권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약간 희연이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강한 게 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성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차분하면서도 그래야지 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좀 대꾸가 되고 좀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배님이 이제 좀 다른 색깔에서 또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상해 보이시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해 보이시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두 분이 만나면 되게 그림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게 과연 자상해 보이면서도 냉정해 보이는 그런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가 갑자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박혁권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장산범의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다라는 표정을 한 번만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박혁권 씨. 자, 자상해 보이면서도 냉철하고 냉정해 보이는 지금 이미 하고 조금만 자 이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정말
이렇게 보니까 자상한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냉철한 표정을 지금 엿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연기 천재, 얼굴 천재.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표정이셨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애절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서 저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 이 정도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한쪽이 사실 어떤 뭐 그 전에 상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혼돈에 쌓여서 그나마 저라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정아 씨도 그렇고 박혁권 씨도 그렇고 보통의 엄마 아빠지만 어떤 일을 휩싸일 때 그 변해가는 모습들을 잘 드러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사실 그 시나리오 이제 작업할 때는 어떤 소리가 되게 일상적인 소리인데 들을 때 또 무서운 느낌이 되게 좀 다중적인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소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리로 이제 관객 입장에서 이게 일상적인 소리였는데, 친숙한 소리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존재가 낸 거였다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그런 일상적인 소리에도 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후반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흉내를 내는 거에 대한 영화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본인 목소리뿐만 아니고 이제 다 그 흉내내는 목소리까지 이제 그렇게 후시를 하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감정으로 해야지 이게 좀 더 무서울까 해서 그것도 좀 찾는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친절하게 해야 무서울지 아니면 조금은 무서운 느낌을 내야지 무서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 찾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나를 홀린 장산범.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나를 홀린 장소입니다. 장소. 자, 영화 장산범은 이 장산이라는 동네와 더불어 장산 동굴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배경이 되는데요.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염정아 씨가 이 장산범 찍으시면서 정말 동굴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쉴 새 없이 기어다니셨다고. 네. 예,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근데 거기 상황이 이제 그 영화적인 효과 때문에 먼지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일으켜야 막 일부러 되네.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오지만 저는 늘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런 씬들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막 예민하게 예, 반응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을 때가 제일 많이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희연을 통해서 고스란히 스크린을 통해서 저희가 느껴지겠네요. 야, 그럼요. 예. 감독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최고의 여배우를 굉장히 럭셔리한 역할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동굴에서. 사실 너무 죄송했고요. 근데 워낙 사실 조금 저는 더 약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하시겠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먼저 좀 되려. 예, 나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야 훈훈한 모습. 아니, 감독님은 항상 그렇게 이런 미안한 웃음으로 예, 늘 넘기셨죠. 예. 한 번 더 찍죠. 박혁관 씨 마이크 들고 얘기해 주세요.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좋은데 한 번 더. 그리고 앞에 거 쓰진 않죠, 설마? 저도 영화를 안 봐가지고. 아, 좋습니다. 박혁관 씨는 사실 그때 염정아 씨가 동굴에서 투혼을 발휘할 때 어디 계셨나요? 전 염정아 씨를 그 동굴 밖에서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내분이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배우로서도 그렇고 아내로서도 그렇고 어떠셨어요? 밖에서 찾아다니시면서 마음은? 저는 대본을 아니까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대신 밖에서 찾아다녔습니다. 원래 좀 장난이 심하세요. 장난꾸러기예요. 지금도 네. 표정이 굉장히 다정다감하면서 냉철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박혁건 씨. 우리 염정아 씨 진짜 그 장하홍련 이후에 14년 만에 돌아오신 최고의 스릴러 퀸이신데. 부끄럽습니다. 아, 진짜로요. 저희 너무 반가워요, 정말 이렇게 스릴러로 돌아오셔서. 장사한범의 이 촬영 현장이 힘들었지만 그리울 것 같아요. 아니,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 시점인데. 예. 그립겠죠. 예.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힘들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남는데 아까 동굴에서 촬영했던 부분도 그랬지만 저는 촬영하면서 그렇게 제 몸이 아파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 유난히 몸이 굉장히 다운되고 많이 아팠어요. 열도 나고 춥고 근데 마침 또 그때 씬이 막 숲속에서 제가 막 비 맞으면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씬이었거든요. 정말 무슨 정신으로 찍었는지 모르게 밤을 새서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시할 때 보니까 그 와중에 연기를 또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정신인지 모르고 진짜 홀리듯이 찍으신 거네요. 그렇죠.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 감독님께서 사실 원래 그 익숙한 공간, 예를 들어서 집, 전자약의 숨바꼭질처럼 집과 같은 장소를 다루셨는데 반면에 이번에 장산범에서는 낯설고 미스터리한 이 장소인 숲을 배경으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처음 영화를 이제 구상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숲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멀리 있는 소리에 홀려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관객들도 함께 이렇게 홀려서 숲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찍으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나를 홀린 소리입니다. 소리. 자, 염정아 씨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랜만에 진짜 스릴러로 돌아오셨는데 브라운관에서도 자주 뵀었지만 이번에 장산범의 홀린 그 소리 무언지 궁금해요. 스릴러로 이끌어준 네, 소리. 소리는 주위의 칭찬이죠. 보고 싶다. 다시 스릴러에서의 모습을 보고 싶다. 넌 그 장르가 진짜 제일 잘 어울린다. 막 이런 얘기. 어떻게 남편분이 그런 말씀을. 아니요. 주위 지인분들이. 주위 지인분들이 그 장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네. 돌아와라. 네. 그 소리에 홀리셨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도 제가 눈에 계속 홀려요. 예, 염정아 씨. 박혁건 씨는 어떻습니까? 이 장산범을 시작하게 됐던 가장 끌렸던 소리.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이미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런, 칭찬해주면 좋으니까, 칭찬해주니까 이제, 그런가? 하다가 이제, 촬영하다가는 좋은데 한 번 더 그러면, 좋은가? 이것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런 소리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상치 못한 즐거운 분위기가 됐는데요. 박혁건 씨, 염정아 씨와 함께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부부로 나온다. 이게 꿈인가? 꿈인가? 예, 제가 미스 코리아의 어떤 남편을 한다는 게 제가 실제로 아직 좀 미혼이니까 미스 코리아 분과 결혼할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낮다고는 할 수 없죠. 높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높진 않네요. 생각해보니. 예. 그래서 이제 상대 역으로 그래서. 근데 이거 스릴러 영화라 좀 무겁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끝입니까? 네네. 예. 미스 코리아와 결혼할 확률이 낮다는 얘기만 해주시고 대답이 이제 굳이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다 해도 됩니다. 염정아 씨?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박혁건이라는 배우와의 만남이 되게 궁금했었고 실제로는 어떤 분이실까도 궁금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장난꾸러기셔가지고 좀 당황했었죠. 장난이 많은가? 네, 많으세요. 별로 그렇게 많이 웃기지는 않는데 계속 하시는 스타일이죠. 계속 던지세요. 계속. 동의할 수 없고요. 꼭 웃어놓고 이러시더라고요. 웃어야지 어떡합니까? 다행히도 이제 영화 촬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예. 박혁건 씨의 개그는 집에 가서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내일쯤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자, 진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영상에서도 느꼈다시피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연기들을 선보여 주셨어요, 정말. 아, 역시 명배우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장사한범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뒹굴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어쩌면 이제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작품인데, 우리 감독님께서 배우들에게 그때는 말 못했지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예, 고생하셨다고. 아, 정말 다들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너무 예, 감사했습니다. 예. 네. 정말 너무 고마울 때는 그 어떤 말보다도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배우들도 그러면 촬영 때는 말 못했지만 마음의 소리로 우리 감독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박혁건 씨? 네, 감사했습니다. 주고받고. 염정아 씨. 예,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감독님도 미혼이시고 하니까 엄마의 감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그런 감사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예, 교감을 많이 하신 두 분입니다. 자, 염정아 씨,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장상범을 촬영할 때 촬영 현장에서 모두를 홀려버린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좀, 지금도 뭔가, 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제가 그 얘기는 모르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 촬영 중에 안성에서였죠. 저희 스텝 두 분이 이제 한 방을 쓰셨는데, 두 분이 똑같이 대낮에 숙소에서 여자아이를 보신 거예요. 두 분이요. 똑같이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둘 다 대낮에 술도 안 마시고. 근데 그 여자애가 희한하게 하나밖에 못 써. 숫자를 하나만 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웃긴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둘이. 너무 건장한 남자분 둘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을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그 방을 같이 쓰던 두 분이 본 거군요. 네네네, 대낮에. 저희 영화에서도 소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섭게. 아니, 우리 염정아 씨가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무서운데, 근데 또 그런 말씀 아시죠? 현장에서 뭐 귀신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을 하면 영화가 대박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 엄마, 리나, 언제 왔어? 자,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엄마라고 외쳐서 지금 이쪽에서 박혁건 씨랑 염정 씨가 깜짝 놀라셨는데요. 우리 신이 내린 아역 배우, 네, 피고인과 덕혜옹주를 통해서 국내 최고의 천재 아역으로 자리매김한 리나 양이, 신리나 양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리나 양, 우리 일어나서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나타난 낯선 소녀 여자의 역을 맡은 신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 영화의 장르 스릴러에 맞춰서 깜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나 양은 정말 오늘
이 씬을 위해서 9시에 리허설을 하고 아, 정말요? 리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두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아까 사실 그 리나 양 나올 때 처음에 못 알아보셨죠? 예, 근데 의도하셨던 것 아니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놀라진 않아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예. 우리가 리허설을 7번 했는데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스태프들이 9시부터 리허설을 했는데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박혁건 씨는 정말 놀라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감독님, 어떻습니까? 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놀란 건 지금 저쪽에 리나 양 그 좌측으로 있었던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아까 굉장히 놀라셨어요. 소녀를 보고 바르르 떠는 모습을 제가 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리나 양 반가워요.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옆에서 조용히 제작 보고회를 소리로만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깜찍하네요. 너무 예뻐요, 리나 양.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우리 장산범의 대박 기원을 위한 이벤트였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바로 나를 홀린 배우입니다. 감독님, 방금 저희가 신리나 양에게 홀린 것처럼 리나 양을 보자마자 캐스팅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예. 저희가 꽤 많이 이제 오디션도 보고 찾았었는데 리나는 보면서 사실 바로 맞는 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거. 되게 생각했던 거가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배우를 찾았거든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하는 어떤 되게 다양한 느낌을 가진 친구를 원했는데 딱 리나가 서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하고 너무 딱 맞아가지고 사실 바로 이 친구랑 작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게 우리 감독님이 진짜 아역들을 대단한 배우들 발굴을 많이 하셨어요. 부산행의 김수환 양을 숨바꼭질에 그쵸? 그리고 오빠 생각에 정준원 군까지 캐스팅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신리나 양이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나 양에 대해서는 많은 배우분들이 극찬을 하셨는데 염정아 씨가 아까 인터뷰에서 보니까 네.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예, 아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그때 리나가 7살이었거든요. 지금은 촬영할 때. 8살. 예. 감독님이 이렇게 디렉션을 하는 걸 저는 저 말을 알아들을까?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연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나중에 정말 염정아가 되겠구나. 아이 저는 뭐 진짜 미래까지 보였던 그런 연기인데 박혁건 씨는 함께 하시면서 호흡은 어떠셨나요? 보통 아역 잘하는 친구들 만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내주고 시작을 해야죠. 또 겸손하게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세 분의 호흡 기대를 해 주시면서 우리 리나 양 이렇게 엄청난 대선배님들과 감독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고요. 칭찬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나 양, 그러면 반대로 리나 양한테도 물어볼게요. 우리 박혁건 배우님과 염정아 배우님과 호흡은 어땠어요? 엄청 좋았어요. 연정아 이모랑 박혁건 삼촌이랑 감독님이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잘 챙겨주셨고 누가 잘 챙겨줬어요? 이건 참 질문이 그렇지만 다 잘 챙겨줬군요. 못 고르겠어요. 못 고를 정도.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이나 다름이 없죠. 자, 이렇게 말까지 예쁘게 잘하는 우리 신리나 양. 자, 지금 모두 우리 리나 양에 대한 극찬을 해주셨고 또 아까 짧게나마 본 영상에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배우분들의 진짜 소름 돋는 명연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배우분들, 명배우분들이 총집합해서 만든 영화 장산범. 감독님,
분명히 이 씬은 모든 관객을 홀릴 것이다. 자신 있는 씬 있으십니까? 그냥 사실 지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좀 내용과 좀 스포일러가 관련이 돼 되기 때문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전체를 그냥 보시고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시면 손을, 네, 여기 오른쪽에.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전작이 숨바꼭질이었는데 숨바꼭질 같은 경우 뭐 이 영화와 비슷한 장르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 관객들 입소문이 타면서 크게 흥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장르로 이제 돌아오게 되셨는데 이번 영화에 거는 기대감이 있으실지 아니면 전작에 대한 혹시 뭐 부담감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뭐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는 어쨌든 다 다른 약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감이라기보단 그냥 떠나가지고 전작 떠나서 이 영화가 그냥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재밌게 보고 제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어떤 감정들이나 내용들이 좀 잘 전달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번엔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스포츠경제 양지원입니다. 저는 네. 박혁권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이성적인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셨는데 연기하시면서 가장 그래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캐릭터를 좀 더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노력을 했다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뭘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주변 상황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뭐 인물의 개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셨던 박혁권 배우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마지막 질문을 한번 네,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레이크뉴스 박동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전 박혁권 배우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맡았던 역할과는 좀 다른 역할 같은데 장산범에서 맡은 그 민호 역의 매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력.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계속. 그래서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조금만 어긋나면은 과하게 되고 조금만 모자라면 뭐 너무 많이 좀 못 미쳐 보이고 좀 정확한 지점을 좀 건드려 주어야 그게 이제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 그런 표현이 사실 제가 영화를 안 봐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잘 됐기를 바랍니다. 근데 매력은 옆에서 좀 말씀을 거듭하자면 굉장히 그런 지점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게 그 캐릭터가 선이 분명하면 오히려 그게 쉬운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가장이기 때문에 힘들죠. 아마 그 부분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박혁권 배우는 사실 이렇게 전작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준 모습은 이미 정말 많이 고민하고 디테일한 연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박혁권 배우님, 박혁권 씨가 장산범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밝혀야 됩니다. 갑자기 상황극으로 확 들어와 주셨는데요. 우리 그 박혁권 배우님이 최민수 씨랑 한석규 씨 성대모사를 촬영 중에 그렇게 많이 똑같이 하셨다고,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셨다고. 맞습니까, 염정아 씨? 저 못 들어봤는데요. 염정아 씨가 못 들었다고 합니다. 박혁권 배우님, 진짜 장산범이라는 지금 별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네. 최민수 선배님 예전에 그 대학교 입시 볼 때 그때 유행하던 그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입시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전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연기를 했나 봐요.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최민수 씨가 장산범을 보신다면 뭐라 그러실까요? 저 떨어졌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랑 안 맞네요. 자, 그러면 한석규 씨는 뭐라 그럴까요? 이 장사한범을 본다면. 이게 오랜만이라. 좋습니다. 장사한범이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이거랑 하나 제가 올해 초에 좀 밀던 게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너무 좀 갈라질 인물이라. 네, 저희 또 기자분들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전 황교안 총리 대행. 예상도 못했는데 가볼까요? 네.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다 같이 보셨고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지막으로 예,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고요. 저는 허정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영화가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호러물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포물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게 뭔 것 같은지 좀 궁금하고 그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점과 부담감. 뭐 사실 근데 모든 장르가 다 각자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호러 뭐 혹은 뭐 약간 무서운 느낌을 주는 거가 그냥 쉽진 않은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떨 때 혹은 어떤 분위기에서 뭐 나와야지 이제 사람이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약간 또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은 또 느낌 어쩔 때는 괜찮다가도 또 어쩔 때는 기준도 되게 사실 보다 보면 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객관성을 찾는 거 그리고 어떤 모든 어쨌든 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무서운 느낌을 만드는 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이미 숨바꼭질을 통해서 560만 명이 스릴러 장인으로서의 우리 허정 감독님을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오늘 와주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좀 다양한 감정을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포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좀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화 보시면서 좀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 감정들을 좀 같이 느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다들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되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리나 양 끝 인사 부탁드려요. 저희 영화 많이 봐주세요. 네. 안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리나 양. 염정아 씨? 예, 저희 정말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권 씨? 예, 처음 시작할 때랑 촬영하면서도 엄청 이제 감독님이 엄청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고 기대도 많이 됐고 최근에 뭐 예고편 나오는 것도 보니까 기대해도 충분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이 함께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돌아온 스릴러 퀸 염정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염정아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지만 그동안에 또 보여준 연기 스펙트럼 때문에 이번에 영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위쪽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염정아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충무로 대세배우 박혁권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말 다채로운 모습으로 매력을 선사했는데요. 예, 박혁권 씨 한 발만 뒤로.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역과 악역 모두가 잘 어울리는 배우 박혁건 씨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품 천재아역 신리나양 모셔볼까요? 네, 리나양. 자, 조금만 더 중앙으로, 예, 두 발만 더. 네, 좋습니다. 시선은 왼쪽 봐주세요. 네, 우리 리나양 웃을 때 이렇게 맑은데 정면 봐주시고요. 분명히 또 소름 끼치는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지 않을까 싶어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함께한 배우들을 늘 놀라게 만드는 우리 리나양 정면 위쪽 봐주시고요. 우리 리나양 오늘 핑크색 옷을 입고 왔으니까 손으로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리나양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염정화 씨와 박혁건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연 배우 세 분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배우분들이 펼칠 명품 연기 기대해 주시면서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잘 어울리는 세 분이죠. 자, 이어서 돌아온 스릴러의 대가 560만의 흥행 신화 허정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 여름을 홀릴 장산범의 네 분의 주역분들 제가 장산범을 외치면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산범 파이팅! 네, 허정 감독님과 염정화 씨, 박혁건 씨, 신리나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장산범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